자, 안녕하십니까, 쇼카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벤츠 EQS SUV 580 모델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EQS 세단을 SUV화 시킨 차량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세단 대비 전고도 높아졌고 보닛 쪽 형상도 조금 더 세단보다는 높아졌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또 이 SUV만의 특징들로 이렇게 좀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전면부부터 한번 볼 건데 이 전면부에서 가장 또 눈에 띄게 바뀐 부분들이 있죠. 새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포인트를 줘야 되고 그 포인트들을 가장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램프류입니다. 이 램프류 디자인 쪽을 바꿨는데 일단 EQS보다도 훨씬 더 얇아졌습니다. 예전에 EQS가 조금 더 두껍게 이렇게 떨어졌다면 EQS SUV는 조금 더 슬림하게 가져갔고 그 슬림하게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램프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디테일들이 추가가 돼서 뭔가 세단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 그리고 SUV만의 포인트들이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위에 이렇게 일자로 쭉 연결되는 이런 라인들은 똑같습니다. 세단이랑 똑같이 가져가는데 SUV만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 특징은 EQS SUV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GLC 풀체인지와 그리고 GLE 페이스리프트에도 이러한 디테일들이 추가가 됩니다. 개수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 나오는 벤츠의 SUV 모델 라인업들에는 이러한 그래픽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앞쪽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릴의 면적이 커졌습니다. 그릴의 면적이 커지다 보니까 그 낯설었던 EQS 세단의 느낌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평들이 많고 그리고 그 영역을 꽉 채우고 있는 이 벤츠 패턴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품도 명품 로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더 티를 낼 수 있고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남으로써 소비자들 입맛에 조금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AMG 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AMG 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범퍼가 약간 좀 공격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이 공격적인 스타일이 기존의 EQS 세단에서 보여주던 그 느낌이 아니라 약간 한 번 더 포인트를 줬습니다. EQS 세단에서의 AMG 라인은 쫙대된 이런 느낌 그런 것들로만 좀 표현이 됐다면 지금 이 AMG 라인에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라인을 한 번 더 뗐고 거기다가 입체적으로 안에 한 번 더 이런 조형적인 디테일들을 추가를 함으로써 조금 더 역동적인 그런 느낌을 살려냈다. 그 세단에서 적용됐던 초기형 AMG 라인 범퍼 디자인과 후기형 이 AMG 라인 범퍼 디자인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시면 배터리 열을 식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에어 플랩 같은 것들을 또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쪽으로는 배터리 열을 식히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릴이 크게 필요가 없다 보니까 전면부를 이렇게 블랙으로 막아놨다.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전면에서 가장 눈에 띄게 바뀐 부분이라고 한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램프 디자인 그리고 새롭게 또 디자인이 변경된 AMG 라인 범퍼 형상 그리고 뭐 파워돔 느낌이 있는데 이 파워돔도 AMG 라인이 적용이 되면 들어가던 벤츠의 그 기본적인 어떤 디자인 룩이에요. 디자인 룩이긴 하나 지금 이 색상과 너무 매칭이 잘 됩니다. 이 색상과 너무 매칭이 잘 되고 특히 지금 형광등 조명을 받고 있기는 하나 이런 굴곡 라인들이 정말 살아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EQS SUV를 출고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약간 이런 톤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이런 그래픽적인 요소나 아니면 이런 굴곡적인 요소들을 조금 더 잘 드러내게 할 수 있는 색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면부는 볼 만큼 본 것 같으니 차량 측면으로 넘어가서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측면으로 넘어왔는데 이 EQS SUV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이 또 하나 있죠. 이게 뭐냐? 이 A필러부터 시작해서 D필러까지 이어지는 이 루프의 라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던 SUV들은 이 A필러가 조금 더 뒤쪽으로 당겨져서 아마 이 정도에서 끝났을 텐데 이 정도에 끝나서 약간 보닛 비율이 더 긴 그런 느낌을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A필러를 더 앞으로 뽑았습니다. 쭉쭉 뽑아서 A필러를 쭉쭉 뽑아서 굉장히 먼저 시작해서 제일 나중에 끝단까지 해서 끝나는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뭔가 더 길어 보이고 더 커 보이는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전할 때도 여기에 글라스가 하나 더 생기다 보니까 약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 실제로 주행할 때도 윈도우 부분이 훨씬 더 개방감 있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실제로 실내에서 타봤을 때도 상당히 넓은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앞쪽에서 보시면 눈에 띄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찝어드릴 텐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EQS, 이 A필러와 벨트라인이 만나는 부분에 EQS라는 레터링이 있는데, 이 레터링 같은 경우에는 EQS 세단에도 들어가 있던 레터링입니다. 하지만 EQS SUV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뭐 특별한 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아래쪽에 보시면 워셔액통, 이것도 그 EQS 세단에 똑같이 있었던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똑같이 있었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사이즈가 달라졌습니다. EQS 세단은 조금 길게 빠져가지고 좀 뭐라 해야 될까, 이 파팅 라인이 너무 도드라지게 길게 이렇게 옆에 있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가고 약간 좀 만듦새가 조금 그랬다라고 좀 느껴졌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즈를 줄이다 보니까 확실히 눈에 좀 덜 띄고, 그리고 실제로도 열었을 때도 확실히 개선됐다라는 느낌을 조금 더 받습니다. EQS SUV 같은 경우에는 이 끝다리가 누름만 주시면 뭔가 안에서 모터가 이렇게 뭐 반자동으로 작동하는 모터가 있는 것처럼 딸깍 하면서 부드럽게 열립니다. EQS 세단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사실 사이드 미러가 벤츠 차량 대부분이 다 동일합니다. 사이드 미러가 차체 대비 작은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차량도 실제로 제가 운전을 해봤을 때 사이드 미러가 조금 작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남은 것 같고, 그리고 도어 캐치도 터치하면 나오는 오토 플러시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뭐 공기 저항 줄인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이거는 다 EQS 세단에서 보여줬던 디자인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 가장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긴 휠 베이스 뿐만 아니라 이 전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 차량에서는 가장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전고. 세단보다 전고가 높아짐으로써 실내에서 느끼는 개방감과 그 시야가 확연히 개선이 됐습니다. 시승 30분 동안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세단 대비 너무 좋아졌다. 사실 비싸지만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전기차를 드디어 벤츠에서 만들어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도 몇 가지 찝어드릴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장점만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장점을 좀 말씀드리고 단점도 좀 찝어드릴 텐데, 어쨌든 장점으로는 세단보다는 확실히 전고가 높아짐으로써 여러모로 시야도 그렇고 안에 있는 그 실내 공간 거주성도 그렇고 확연히 개선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 차량은 지금 론치 에디션이라고 해서 190만 원짜리 사이드 스텝이 빠져 있는데, 무슨 또 사이드 스텝이 190만 원이나 하냐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옵션표 들어가서 보시면 이 사이드 스텝이 일반 그냥 사이드 스텝이 아니라 이렇게 램프가 쫙 들어가는, 램프가 들어오는 그런 사이드 스텝이 있어요. 싸제에서 장착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이 벤츠만의 감성을 갖고 있는 그런 라이팅이 들어오는 사이드 스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옵션이 빠진 채로 들어온 차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EQS SUV 같은 경우에는 이 캐릭터 라인에 딱히 뭔가 엣지나 뭐 이렇게 굴곡을 잡지 않았어도 굉장히 부드러운 이런 섹션을 통해서 차가 좀 더 엘레강스한 느낌을 강조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느낌을 강조하다 보니까 차가 조금 더 작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공기 역학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우위를 갖고 있고, 또 마냥 그냥 볼륨감만 강조한 차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뒤로 쭉 와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아마 영상에서 잘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떨어져서 굴곡을 한번 찝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아마 굉장히 진하게 나올 거예요. 굉장히 진하게 나올 텐데, 와, 이 볼륨감 보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볼륨감을 살린 게 아니라 면으로만 그냥 이런 볼륨감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조명을 받았을 때 이런 볼륨감들이 전면부 보닛부터 시작해서 차량의 이 뒤쪽, 리어 펜더 쪽, 이런 쪽에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다부진 듯한 빵빵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엣지를 잡지 않아도 이런 효과를 통해서 디자인을 살려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저 앞으로 가서 바퀴 쪽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측면도 싹 살펴보고 이제 바퀴 쪽으로 내려왔는데, 이 바퀴 쪽을 딱 보시면 무려 사이즈가 22인치, 22인치 사이즈가 지금 보시면 22인치 사이즈가 들어갔습니다. 인치가 엄청 커요. 근데 이 휠 하우스가 상당히 여유롭다 보니까 지금 22인치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여유롭게 또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가운데 디자인을 보시면 약간 그 비행기의 우리 터빈 블레이드, 그 엔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터빈 블레이드 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전기차라고 해서 막 공력 성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 막아놓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개성을 살리면서도 그 와중에 공기저항 개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휠 디자인을 해내는 브랜드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게 지금 보시는 이런 벤츠 차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차 디자인에 비해서 휠이 좀 과한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이뻐, 너무 잘 디자인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어매틱 서스펜션이라고 하는데,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에어매틱 서스펜션, 기존에 이 S클래스에 적용되어 있는 에어 서스펜션 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걸 타보셨을 때 느낌은 그냥 뭐 역시 벤츠는 벤츠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도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전기차예요. 전기차는 구조적으로 배터리가 하부에 깔려 있는데 거기다가 에어 서스펜션까지 장착이 됐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 그건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시장에 오셔가지고 이 시승차 타보세요. 직접 타보시면 저놈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셨다가도 타보고 나면 그 사람이 뭘 얘기했는지를 아는구나 라고 하실 거예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제가 나중에 시승기로도 한번 영상을 만들 텐데 그때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들어간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후면으로 넘어가서 뒤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EQS SUV 58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 4.5도가 들어갑니다. 뒷바퀴 조향이 4.5도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 휠 베이스만 3m가 넘는 차량이 회전 반경이 5m가 조금 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핸들을 이렇게 돌려보면 뒷바퀴가 이렇게 조향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쪽으로 돌리거나 저쪽으로, 이쪽으로 돌리거나 저쪽으로 돌리면 그 조향에 맞게 저속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 그리고 고속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조향이 되면서 안전하게 차선 변경이라든지 회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편의 기능들까지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이 거대한 차체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더 편하게 도와준다. 자, 드디어 이렇게 후면부까지 왔습니다. 이 후면부에서도 또 몇 가지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는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리어 스포일러 쪽인데, 사실 뭐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부분. 물론 이제 리어 스포일러와 이 D필러 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어떤 부분이냐? 기존에 우리 SUV들은 이 리어 스포일러를 약간 따로 달듯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뭐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D필러 쪽까지 내려오는 이 필러 라인과 이 스포일러 쪽 영역, 이런 부분들이 진짜 매끈합니다. 그냥 하나의 어떤 면처럼 싹 흘러내리는데, 지금 딱 뒤에서 봤을 때도 뭔가 되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도 되게 볼륨감 있는, 심지어 이런 부분에서의 볼륨감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도 볼륨감을 강조를 해서 상당히 우아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기역학적인 그런 디자인으로서 설계가 된 것 같은데, 정말 깔끔하게 디자인이 잘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 유리 쪽도 조금 일반적인 SUV보다는 더 뉘어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좀 완만하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여기 이 와이퍼가 좀 이렇게 안쪽으로 숨어서 히든 타입으로 했으면 이 뒤에 볼륨감도 그렇고 훨씬 더 깔끔한 그런 느낌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쉽게도 여기 이렇게 덩그러니 달려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리어램프 많이 보셨죠? EQS 세단에 적용되어 있던 3D 헬릭스 패턴이 적용된 일자형 리어램프.
이 리어 램프를 적용함으로써 시인성도 더 좋아졌고, 그리고 좀 더 최근에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왼쪽에는 EQS580이라는 레터링, EQS SUV인데 SUV라는 레터링은 따로 쓰지 않고 그냥 EQS580이라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포매틱, 이 차량은 4륜구동 모델로 EATS라고 해서 듀얼 모터를 약간 각각 뭐 토크를 보고 이렇게 막 컨트롤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그 기능에 관련된 추가 기능을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텐데, 그런 기능들도 있어서 이 차량을 가지고 오프로드를 가실 일은 없겠지만 오프로드에도 특화된 기능을 넣어놔서 이 차가 SUV다, 험로도 주파할 수 있는 전기 SUV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 가운데 엠블럼 상단을 제껴서 트렁크를 딱 개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열 추가된 580 모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일단은 3열을 접게 되면 트렁크 공간은 한 600리터인가요? 그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트렁크 공간도 넉넉한 편입니다.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폴딩을 해서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닫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동으로 딱 닫히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범퍼 디자인, 이 범퍼 디자인도 사실 EQS 세단에 적용되어 있던 것을 살짝 늘린 수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바뀐 건 없는데,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원래 머플러 형상처럼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에 크롬으로 2줄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트림에 따라서는 1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나오는 EQS SUV 마이바흐 모델이라든지 또는 고성능 AMG 모델일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외 뭐 크게 SUV라고 해서 뭐 달라졌다라기보다는 그냥 세단보다는 약간의 더 공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뭔가 이런 그 SUV다운 이런 리어 와이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됐다라는 정도가 이 차량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바로 이제 실내로 넘어가서 실내에서의 몇 가지 특징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오프로드에 관련된 기능, 그리고 트렁크 공간과 3열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실내 바로 타기에 앞서서 이 벤츠 하면 또 감성 하면 또 벤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타기 전에 또 이렇게 벤츠의 또 감성을 한층 더 강조를 할 수 있을 만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바로 뭐냐? 이 도어 라이트입니다. 자, 지금처럼 차량 문을 딱 열면 사이드 미러 밑에서 딱 문을 열면 이렇게 벤츠 로고 엠블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로고 엠블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 와서 도어를 딱 열면, 네, 지금 보이실까요? 이 문 아래 벤츠 패턴, 벤츠 로고로 된 패턴이 바닥에 쫙 깔리면서 그냥 깔리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우리 별자리들이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되어 있어서 타기 전에 또 한번 감성을 이렇게 자극할 만한 그런 기능적 요소가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에 탑승을 했는데 일단은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 센터 콘솔 쪽에 있는 스타트 스탑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시동이 딱 걸리는데,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여기 12.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계기판이 보이고, 그 옆으로는 17.7인치의 굉장히 거대한 센터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또 계기판의 사이즈와 동일한 12.3인치의 보조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디스플레이,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이 적용이 됐고 LG 디스플레이에서 납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국뽕이 또 차오르는 그런 디스플레이 패널, 그리고 패널 품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서 매우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 하이퍼 스크린은 EQS 세단에도 적용이 되어 있던 기능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EQS SUV에서 바뀌었다 뭐 그런 부분은 없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
와이퍼 조작하는 부분에 SUV다 보니까 뒷유리 와이퍼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또 이렇게 추가가 됐고, 그리고 실내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EQS 세단과 동일합니다만 이 센터 콘솔 쪽에 있는 이런 우드 트림들이 EQS 세단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요트 바닥에 이 적용되는 우드처럼 우드에다가 리얼 알루미늄 라인을 이렇게 넣어놔서 상당히 더 고급스럽고 깔끔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실내에서 EQS 세단과 또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기능이 바로 여기 홈 버튼 눌러보시면 오프로드라는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오프로드 같은 지형도 또 갈 수 있게 그런 기능을 추가를 해놨는데, 이 차로 오프로드를 뭐 가겠냐만 어찌됐든 또 SUV만의 그 특화된 기능을 하나 추가를 해놨습니다. 오프로드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타이어 온도, 또 옆으로 넘겨보면 구동장치 토크, 그리고 서스펜션의 높낮이, 이런 것들을 각 메뉴에 따라서 설정을 하실 수 있고, 뭐 이렇게 핸들 조향 각도라든지 아니면 부기 표시,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고, DSR이라고 해서 우리 내리막 경사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고정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부터 시작해서 에어 서스펜션 높낮이까지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세단에는 없지만 EQS SUV에는 추가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실내에서는 뭐 크게 그렇게 뭐 달라진 건 없어요. 그냥 이런 트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그 외에 나머지 레이아웃이나 실내 이 인터페이스 구성,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 시트의 착자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EQS 세단에서 보여줬던 느낌처럼 그냥 편안합니다. 편안한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전고와 지상고가 높아지다 보니까 실내에 딱 탑승 때 일단 머리 공간도 충분하게 잘 나오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시야잖아요. 시야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세단 대비 훨씬 더 좋아져서 운전하기에도 편한 데다가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넓어졌다. 그래서 좀 더 넉넉한 그런 실내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게 EQS SUV만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석의 시트 포지션은 제가 탔을 때 굉장히 편한 위치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넘어가서 또 얼마만큼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지금 방금 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타는 데 있어서 이 머리가 방해받지 않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이만큼 공간이 세단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단은 여기가 완만하게 떨어지고 낮다 보니까 저같이 키 큰 장신들이 세단을 탈 때는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SUV 같은 차량들은 확실히 벌써 공간부터가 남다릅니다. 타고 내리는 데 있어서 뭐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고, 지금 보시면은 와, 머리 공간이 이 주먹 하나, 주먹 하나 정도가 그냥 여유롭게 들어갑니다. 지금 최대한 엉덩이를 바짝 당기고 앉아도 머리 공간 하나, 주먹 하나 정도가 남고, 이 앞에 시트 포지션을 키가 191인 이 장신이 앉기 편한 시트로 맞춰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주먹 두 개, 주먹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탔는데 머리 공간은 주먹 하나 정도 여유롭고 무릎 공간은 주먹 두 개 정도가 여유롭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SUV다 보니까 시야가 높아서 굉장히 개방감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전기차잖아요. 전기차는 밑에 배터리를 넣고 휠베이스를 걸리기 때문에 그 공간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천장에는 진짜 거대한 파노라마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하다 답답하면 이 썬루프를 열었을 때 그 개방감 또한 어마어마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쪽에 보시면은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런치 에디션이고 뒤에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옵션에 뒤에 3열 시트도 옵션인데 추가되어 있는 런치 에디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태블릿에 대한 거는 솔직히 저는 조금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뒤에서 주행을 할 때 사실 어떤 모니터, 우리가 핸드폰을 오래 보고 있다 하더라도 멀미가 납니다. 근데 이 모니터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쨌든 모니터를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었는데, 사실 저는 이 모니터를
그냥 빼주고 금액을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다. 뭐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뒤에 모니터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다 큰 성인들은 이 뒤에 있는 모니터를 달아놔도 핸드폰 씁니다. 본인 핸드폰 쓰거나 자거나 하지 이거를 가지고 뭐 활용을 한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옵션은 빼고 돈을 좀 낮춰라. 그러면 조금 더 경쟁력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보시면은 가운데에는 이제 독립적으로 온도 제어가 가능한 또 버튼들과 이런 송풍구, B필러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 코포 색깔로 EQ 모델들에 대한 그 특징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EQC부터 시작해서 EQA나 EQB에도 이런 포인트들이 들어가는데 이 EQS에도 똑같이 적용이 됐다. 자, 그리고 스피커도 부메스터 사운드 스피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들어봤는데 정말 좋습니다. 뭐 부메스터 사운드는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좋은 걸 다 아세요. 알기 때문에 그런 좋은 스피커를 기본적으로 적용을 했다. 뒷좌석도 리클라이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태가 전부 다 리클라이닝이 된 상태예요. 여기서 이 도어 쪽에 있는 시트 레버를 통해서 시트 등받이를 좀 더 세우실 수도 있고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이동도 가능하세요. 이렇게 수동으로도 이동이 가능한데 사실 이 차량은 3열 시트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 기능을 이렇게 일일이 수동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어깨 쪽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몸 쪽으로 이렇게 당겨만 놓으시면 원터치로 싹 접어서 이 기능을 벤츠에서는 이지 엔트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손쉽게 들어간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접어지면 뒤에 있는 이제 3열 시트로 이렇게 직접 타고 여기 있는 버튼을 통해서 당겨 주시면 이렇게 닫히도록 이렇게 닫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밖에 안 돼요. 여기서는 만약에 이 등받이 각도를 잡고 싶다 하시면 저 도어 쪽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좀 더 뒤로 제치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3열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 시트가 이 앞좌석에 있는 사람이 타기 편하게 좀 더 각도를 뉘인다 라고 한다면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짓눌려서 가는 수준으로 좁게 느껴지는데 일단은 3열 시트를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다 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공간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접어지면 이렇게 내릴 수 있도록 3열을 타고 내리는 건 어떤 SUV든 간에 불편합니다. 구성이 잘 되어 있는 SUV라 하더라도 이 3열 자체가 뒤에 문이 하나 더 있지 않는 이상은 타고 내리는 데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다. 제가 조금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차량이 금액이 1억 8천이 넘어가는 차량입니다. 근데 이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다른 벤츠의 SUV 중에는 GLS 580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그 GLS 580에는 3열 시트가 전동으로 폴딩이 가능한데 이 차량은 그 기능이 빠졌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 거의 비슷한 금액을 형성하고 있는데 3열 시트가 전동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추후에 상품성을 개선하면서 뭐 옵션으로 추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처음부터 좀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부분은 지금 바로 트렁크 쪽으로 넘어가서 3열 폴딩을 어떻게 하는지, 공간은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문을 딱 개방을 하고 3열을 어떻게 폴딩을 하는지, 그리고 폴딩을 했을 때 공간은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제가 직접 몸으로 표현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렁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엠블럼 상단에 체크만 주시면 열리도록 되어 있고, 일단 헤드레스트를 좀 접고, 이 3열 같은 경우에는 수동이에요. 이 어깨 쪽에 있는 레버 보이시죠? 이거 흔들흔들 거리는 레버. 이 레버를 좀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까지 앞으로 쭉 밀어 주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더. 이러면 락이 풀려요. 지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뭔가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쯤에 그걸 더 넘어서면 얘가 접힙니다. 이렇게 접혀요. 여기도 접히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 어깨 쭉지를 또 이렇게 앞으로 쭉 밀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이제 1억 8천만 원짜리 차량이긴 한데 3열은 수동이다. 이렇게 해서 폴딩을 할 수 있고,
2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벽하게 최대 각도로 리클라이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3열을 폴딩했을 때 이 정도 공간이 나오는데, 이 아래 공간 이렇게 열어보시면 여분의 공간도 있고, 보시면은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도 또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여기다가 별도로 이렇게 껴놓을 수도 있고, 비상삼각대나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이 2열을 폴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한번 밀어보시면, 네, 이렇게 해서 2열이 폴딩이 되는데, 2열을 폴딩하게 되면 트렁크 공간이 훨씬 더 커지죠. 예,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완벽하게 풀플랫 개념은 아니에요. 약간 2열이 좀 접히다 말긴 하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면, 와, 네, 제가 최대한 한번 들어갔는데, 네, 최대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러면 제가 다 들어가요. 이러면 제가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여기 보시면 발끝까지 해서 트렁크를 닫아도 충분히 제가 탈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키 191인 사람이 누워도 충분하다. 공간적으로 충분하다. 2열까지 폴딩을 시키면, 네, 2열까지 폴딩을 시키면 넉넉하다. 이 상태에서 다시 세울 때는 레버를 당겨 주시면 2열이 세워지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열이 한번 접었다가 피면 완벽하게 리클라이닝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약간 90도 각도로 서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레버를 더 당기면 저게 더 뒤로 오느냐? 아니에요. 여기 도어 쪽에서 이 레버를 당겨서 뒤로 이렇게 눕혀줘야 됩니다. 이게 왜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냥 한 번에 했을 때 완벽하게 리클라이닝이 돼가지고 딱 그 앉기 편한 각도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항상 이거를 이렇게 딱 접었다가 필 때마다 저렇게 수직으로 서 있다 보니 꼭 2열에 가서 그 레버를 통해서 한 번 더 펼쳐줘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트렁크 공간은 3열을 접게 되면 이 정도 공간이 나오고, 2열을 접었을 때는 아까 제가 누워도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까지 마무리를 다 했고, 앞으로 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벤츠의 전기 SUV EQS SUV 580 모델 한번 살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이 차를 찍기 위해서 제가 이 전시장에다가 계속 문의를 하고 푸시를 했습니다. 꼭 찍고 싶다, 좀 어떻게 안 되겠냐, 이렇게 요청을 몇 번이고 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일 수 있고 민폐일 수 있겠지만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자리를 따로 또 별도로 마련을 해주셔서 또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더클래스 효성의 용인수지 전시장에 오시게 되면은 EQS SUV 580 모델을 직접 시승하실 수 있고, 굉장히 또 상담도 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차량에 관심이 있다 하시면은 시승까지도 가능하니까 한번 와서 뭐 상담해 보시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오셔가지고 직접 상담과 시승까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벤츠 EQS SUV 580 영상을 마치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